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오늘은 챕터 2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의미를 보시죠. 15페이지. 자, 민주주의의 의미가 뭐냐? 국민이 주인인 거죠?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또 지배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 그 의미입니다.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자,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실현한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자, 전부 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게 정의롭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답안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는 문제 3번에 있습니다. 자, 2번. 민주주의의 이념. 자, 민주주의 이념에는 자유와 평등이 있어요.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 자, 자유의 의미.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자유의 종류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 소극적 자유가 뭐냐? 소극적이라는 거의 말뜻이 잠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소극적이라는 말과 이 법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거는 약간 뭐 소심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은. 근데 법적으로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마 소극적인 의미가 돼요. 자,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는 뭐냐? 내가 뭘 하든 간에 국가는 좀 날 내버려둬. 이게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그럼 뭐겠어? 이 반대말이죠. 내가 뭔가 하고 싶으니까 국가 네가 뭘 좀 해줘. 이게 적극적 자유예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그 표현을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자유가 있어요.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이 있고, 국가의 자유에는 참정권과 사유권이 있는데, 자, 요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취비한 것 중에 해킹이 있죠. 요새 해킹. 자, 통신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통신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침해를 한 거죠. 통신의 자유. 이는 자유권이죠. 그 다음에 국가의 자유에는 참정권과 사회권. 자, 사회권은 그냥 뭐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권으로는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등의 의미를 보시죠. 신분제나 절대권력, 사회적 편견 등에 따른 사회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여 법 앞에 평등, 기회균 등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 등을 중시하는 이념이고, 중요한 거는 밑에 평등의 종류죠. 자, 평등에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는데, 이렇게 이걸 보시는 것보단 그 밑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어요. 자, 지금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형식적보다는 실질적 평등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식적 평등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4세 미만인데 엄청 똑똑한 애 있잖아요. 막 천재라고 불리우고 막 13세에 대학 들어가고, 과연 이런 애들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누구 막 8살짜리 처벌하고 13살짜리 처벌 못하고, 그렇게 치면은 20살인데 8살 지능이 있는 왜 처벌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14세 미만은 그냥 모조리 처벌하지 않겠다. 이쪽이 형식적 평등이 되겠죠. 반면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누구는 빵 한 조각 훔쳤어요. 근데 누구는 뭐 10억을 훔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둘이 똑같은 죄지만 똑같이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죠. 그 상황과 기회와 그 사람과 사정을 다 봐가지고 좀 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한 예는 사례는 인간적 가치, 투표권, 유전세, 장애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16페이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자, 1번. 민주주의의 원리는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형성은 이거 지난은 아니고 저번 1강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군대 사회가 생기게 된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왕권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면서 입헌주의가 발생하였고 그 입헌주의를 비판하면서 또다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 첫 번째, 근대 이전. 근대가 있고 근대 이전의 왕권 신수설.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의 권력은 신이 주었다는 거죠. 왕의 권력은 신이 주었다. 그러므로 절대적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나 혼자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신과 거의 동일하다. 이 의미잖아요. 이거를 비판 극복하면서 형성된 원리입니다. 자, 거기서 기역 니은이 있는데요.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주의할 점은 홉스는 사회계약설이지만 군주 집권론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왕권 신수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면서 근대로 발전을 했어요. 비판을 하면서. 이때 비판의 근거는 사회계약설이라는 거죠. 사회계약설. 뭐냐? 너는 그 신한테 권력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끼리 있으면은 뭔가 통치도 안 되고 질서가 밟히지 않으니까 그냥 너한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거고 너는 우리의 말을 따라줘야 돼. 너는 그냥 우리를 좀 질서 유지만 해줄 뿐이야. 이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권력은 신한테 나온 게 아니고 국민이 이렇게 해서 잠깐 위임을 했을 뿐이야. 그러므로 원래는 우리 거야. 이런 거죠. 자, 이게 사회계약설인데 홉스는 사회계약설을 하지만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군주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홉스 특이하죠. 근데 홉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약간 이 시대적 배경이 좀 있어요. 홉스는 17세기 영국에 있었는데 이 당시는 왕이 3번 바뀌고 한 20에서 30년간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왕이 이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왕정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기였기 때문에 홉스는 좀 더 강력한 군주 주권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1번에 대한 문제는 문제 7, 8번에 있으니까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입헌주의의 원리. 자, 입헌주의 뜻이 뭐냐? 의미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죠. 국가 권력이나 정부가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 입헌주의죠. 헌법에 선다는 뜻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헌주의. 자, 3번 권력 분립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죠. 입법, 행정, 사법을 3개로 나눈 거죠. 원래 왕이라는 한 개의 권력이 있었는데 얘를 좀 크게 써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왕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쪼개기 한 거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권력기관의 분립과 더불어 독립된 권력들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 목적 보시죠. 목적은 제가 체크하세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 1번 하고 줄치세요. 1. 수평적 분권은 상권 분립이며. 2번
수직적 분권은 지방 분권을 말한다. 자, 이외의 문제는 문제 9번이니까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로크와 몽테스키우의 권력 분리 이론이 나오는데요. 자, 로크는 이권 분립이고 몽테스키우에는 상권 분립이에요. 그리고 로크는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줬고요. 몽테스키우에는 대통령제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5강에서 챕터 5에서 정부 형태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17페이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유형 보시죠. 자, 1번 민주주의와 참여 방식. 자, 거기에는 5가지의 민주주의가 나와 있어요. 직접, 간접, 혼합, 참여, 전자 있는데 뭐 전자, 참여, 혼합은 참여와 전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직접, 간접, 혼합을 보시죠. 자,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초기 그리스에서 나타났었죠. 자, 어떻게 돼요? 성인 남자들이 민회를 구성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공무원을 하고 이게 직접 민주주의 한 요소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원인은 그 인원이 그냥 조금이어서 가능했던 거죠. 굉장히 만약에 지금 만약에 서울시 공무원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서울 인구가 1000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자기 일생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힘들다. 직접 민주주의는. 자, 그래서 발전한 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간접 민주주의 어떻게 돼요? 선출한 대표들이 정치를 이행하죠. 자, 얘네들한테 우리가 마찬가지죠. 사회계약서 비슷한 거죠. 우리가 너한테 이런 걸 줄 테니까 자, 대신에 뭐예요? 우리의 뜻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선출된 너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봐라. 이거죠. 대신에 너가 못하면은 우린 다음 선거에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게 간접 민주주의죠. 자, 그 다음에 혼합 민주주의는 뭐예요? 간접 민주주의만 했더니 조금 좀 뭔가 좀 불안했던 거죠. 아니면 뭔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합은 간접에 직접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간접이 이만큼이고 직접이 이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간접 위주로 직접을 가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직접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장점은 뭐예요? 국민 자치가 가장 충실하게 실현되겠죠? 직접 하니까. 단점은 어떻게 돼요? 현대 국가는 채택 불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에 간접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장점! 대규모 집단사에서는 가능하겠죠. 단점은 뭐예요? 이거 단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국민의 이익보다는 사익이나 당의 이익. 지금 우리나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자,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해지죠. 왜? 우리가 그 의원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선출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술자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요. 또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죠. 예, 이것도 지금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보충을 보시죠.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국민투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있다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국민발안은 국민투표 국민소환이 있는데요. 자, 국민투표는 아시겠죠? 어떤 정책사항을 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좋냐 안 좋냐를 국민투표라는 거 최근에 그리스에서 나왔죠. 그리스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대가 나왔어요. 그 예상을 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 총리가 굉장히 자기가 힘을 받은 거죠. 나는 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그 등에 업고 반대라는 의견을 계속 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 투표로. 국민 발안은 뭘까요? 발, 뭔가를 뱉는다는 거죠. 어떤 안건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의회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있고요. 자, 국민 발안은 핀란드 이런 나라에 있습니다. 자, 국민 소환. 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 한마디로 그냥 뭐 탄핵이랑 비슷한 거죠. 자, 국민 소환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모를 치세요. 세모를 치시고 주민 소환이 있습니다. 주민 소환. 최근에 뭐 홍준표 경기도지사 지금 주민 소환 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주민 소환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진짜 법 만드는 사람들이 결론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고 자기네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놔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탄핵도 원래 헌법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탄핵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탄핵이 한번 있었죠. 이런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와 이념을 보시죠. 자, 민주주의의 이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 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 특징은 자유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가 있다면은 자유의 가치를 두는 거고, 사회민주주의는 그 반대겠죠. 평등에 더 가치를 둡니다. 자, 그래서 사유재산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사유재산. 자, 뭐랑 연결될까요? 작은 정부랑 연결되겠죠. 작은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작은 정부고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막 늘어나는. 자,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보다는 복지에 관심을 두죠. 복지가 늘어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정부가 돼야 되겠고, 규제는 뭐 강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적으로는 반대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거는 문제 11번에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페이지로 가실게요. 자유에 대한 버크와 로크의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강 끝날 때 다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프랑스 인권 선언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보고 가시죠. 이건 문제 4번에 나오는 거니까. 자, 일반 의지는 모든 개별적인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전적으로 선한 의지를 말한다.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를 존중하되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 이거 실질적 평등이죠. 바탕을 두고 있다. 법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거고, 법치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 차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되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고와 차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차별을 한다는 사고가 공존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이다. 이게 프랑스 인권선언의 내용입니다. 넘기시죠. 19페이지.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간에 대한 루소입니다. 자, 루소는 이 부분은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만 한번 보시죠. 그때부터 보시죠. 영국의 인민들은 의회 의원들을 선거하는 동안만 자유민이다. 그들은 의원 선거가 끝나면 곧 노예가 되고 만다. 그들이 짧은 자유를 누리는 동안에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는가를 보면 곧 그들은 자유를 잃을 법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루소, 나중에 그 로크와 루소, 홉스를 정리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루소는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선거할 때 동안만 자유민이 됐다가 선거가 끝나면 바로 노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오히려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루소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20페이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는 여행 가방과도 같다. 여행 가방은 들고 다니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나왔죠. 다양한 내용물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도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밑에 줄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줄. 그렇다고 해서 독재나 절대 권력조차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좀 뭐예요? 다양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자, 1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관계없죠. 2번. 민주주의는 여행 가방이다. 예, 관계없죠. 3번. 민주주의는 개인을 존중한다. 맞는 말인데 관계는 없죠. 4번.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앞에 문장만 해당이 되는 거죠. 5번.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보편적 요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기반으로 한다. 답은 5번이죠. 자, 2번. 다음 글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A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즉 소극적 자유죠. B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나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허용. 예, 적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좀 볼까요?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허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급여를 타고 싶어요. 급여를 타고 싶은데 그냥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뭔가 어떤 서약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 해도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까지 뭔가를 받아내는 건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게 맞는 거죠.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번. A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방식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맞습니다. 자, B를 위해서는 2번. B를 위해서는 국가나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맞죠? 참정권이 있어야 되죠. 3번. A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맞죠? B는 국가의 자유를. 맞죠? 4번. A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정권이, B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가 반대죠. 예, 바뀌었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A, B 모두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 이상적이지만 양자가 서로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자, 흡연권 한번 보실까요? 자, 요새 지금 흡연 금연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이거는 흡연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한번 올랐었어요. 이거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보통 나중에 이거 뒤에서도 또 이제 헌법재판소 그쪽에서 헌법을 공부할 때 나온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교 형량을 해요. 비교 형량이 뭐냐? 누구의 자유가 더 우위인가를 좀 따져봐요. 근데 한쪽은 흡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협연권이라고 하죠.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담배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신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더 우위냐 따졌을 때 신체의 자유가 더 우위다. 그러므로 금연을 하는 것은 옳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5번은 서로 기본권은 서로 갈등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3번. 민주주의에 대한 다음 주장과 유사한 맥락의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주의는 단순히 수의 논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 전음성을 기초로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합시키는 의사결정 원리이다. 자, 라고 했어요. 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수의 논리를 따르는 거죠. 기억은 틀렸죠. 다음, 니은. 의사결정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맞죠? 과정도 중시하는 거죠. 디귿. 인간을 수단적 존재가 아닌 목적적 존재로 인식한다. 맞죠? 이거 과정을 중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리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최우선 목적, 아니죠. 개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나 뭐 이런 여러의 삶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프랑스 인권선언의 일부이다. 아까 보신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제6조.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나 벌하는 경우에나
만인에게 똑같아야 한다는 4번에 5번 법 적용에 어떤 차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은 법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 여기까지는 자 1번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는 차별이 없이 자 그거는 2번 신분적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예와 공공지위와 직무에 평등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거는 공무단임권이 된 거죠. 공무단임권은 3번 공무단임권의 평등을 강조하겠다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없는 것은 4번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부정하고 있다. 아니죠. 자 이거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오답이 나왔네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5번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나왔죠. 자, 이거는 소극적 자유죠. 나는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 국가의 요구 나왔죠. 적극적 자유입니다. 자, 기억 가를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 맞죠? 네, 소극적 자유니까. 자, 니은 가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강조되고 있다. 아니죠? 가는 군대 사회에서부터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디귿 나는 복지 이념과 관련이다. 맞죠? 그 다음에 리얼 나는 근대 초기 사회 계약론자들에 의해 강조됐다. 아니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밝혀낸 거죠. 답은 2번. 이것도 오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그 편집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근대 시민혁명과 관련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근대 시민혁명 아까 말씀드렸죠? 입헌주의. 그리고 입헌주의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예요? 군주 주권, 그 왕권 시설 비판하면서 나왔던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에서 그 주권의 주체는 누구다? 국민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견된 겁니다. 자, 기억 맞죠? 니은 틀리죠? 보통선거제는 현대사회죠. 디귿 국민주권주의 맞죠? 리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권으로서 현대사회에 있는 내용이죠. 미음 천부인구사상 맞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3페이지 7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 신은 군주에게 권능을 주었고 나왔죠? 나오는 순간 왕권 신수설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나 국가는 국민이 만들어낸 집단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주권론이죠.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1번 가는 왕권 신설이다. 맞죠? 자, 2번 가는 홉스가 주장한 것이다. 틀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홉스가 주의해야 된다고. 홉스는 왕권 신설이 아니고 사회계약설을 따랐지만 하지만 군주주권론이다. 이거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나는 국민주권론이다. 맞죠? 4번 나는 로크와 루소가 주장한 건 맞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주권에 맞죠? 단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주권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답은 2번. 8번 다음은 근대 사상가 갑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갑 개인들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쭉 하다가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나와요. 이 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홉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홉스가 문제 나올 때 거의 그냥 홉스 하면 따라오는 문구예요. 이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종종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개인들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자유권 일부를 신탁하는 게 사회계약설이죠. 사회계약설 로크입니다. 자, 1번 갑은 직접 민주정치를 옹호하였다. 아니죠. 군주주권론이에요. 홉스는. 2번 을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맞죠? 자, 3번 갑은 을과 달리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아니죠. 홉스는 군주주권론이에요. 근데 저항권은 군주가 마음에 안 들면 국민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홉스의 생각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 4번 을은 갑과 달리 개인들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아니죠. 전부 다 이성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5번 갑과 을 모두 국가가 개인 아니죠. 홉스는 국가가 우선한다고 본 거죠. 군주주권론이니까. 자, 답은 2번. 자, 9번 24페이지
가, 나에 해당하는 말로 적정한 것은 권력은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에는 권력을 기능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 원리가 필요하다. 자, 보시죠. 가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력 분화죠. 자, 의결은 어디서 해요? 그 입법부에서 하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해요. 둘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자, 뭐죠? 수평적 분권이죠. 그 다음에 반면 나는 지방 분권 경우처럼 지자체와 중앙정부죠. 이거는 수직적 분권이죠. 자, 답은 5번입니다. 10번.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선거인들이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편견 없는 식견과 판단력 그리고 양심이다. 만약 대표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판단력과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은 그들은 선거인을 배신한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죠. 1번. 시민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아니도 대표될 수 있는 거죠. 뽑으니까. 자, 2번. 대표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맞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오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넘어가시죠. 25번에 11번. 25쪽에 11번. 가나는 두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 방향을 나타낸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쟁. 저 밑에 보면은 큰 시장과 작은 정부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미래이다. 맞죠? 자, 그다음에 나 독점 재벌의 민중 수탈을 이겨내고 만물의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 나왔죠?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을 만들어간다. 사회적, 공공적 소유는 우리가 미행한 지대이다. 반대죠? 자,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일 거다. 맞죠? 자, 2번 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맞죠? 자유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한 세트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회 민주주의적 경향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보시면은 독점 재벌의 민중 수탈을 이겨내고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이러는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4번. 나는 세계 단일 시장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 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가능성이 높다. 맞죠? 세계 단일 시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러한 독과점이나 또는 재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 가는 보편적 복지 아니죠. 자, 나는 선별적 복지 아니죠. 틀리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던 게 부자들한테 왜 급식을 해주냐고. 이게 선별적 복지라는 거죠. 자, 답은 5번입니다. 반대예요. 자, 12번.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법치주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근거하여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의미해. 을, 너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나 정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지배가 법치주의 핵심이야. 자, 뭐냐? 갑은 그냥 형식적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만 되면은 법치주의다. 이런 거죠.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하지만 을은 그게 아니고 인간의 조동과 가치라는 그 핵심적 가치가 들어있어야 법치주의다. 한마디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시죠. 1번. 갑은 통치의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강조한다. 아니죠. 이건 을의 입장입니다. 2번. 을은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 맞고요. 자, 3번. 갑과 달리 을은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을이 중시하죠. 자, 4번. 갑과 달리 을은 악법도 법이다. 이거는 갑의 입장이죠. 5번. 을과 달리 갑은 입헌주의의 실현을 주장할 것이다. 둘 다 입헌주의는 모두 인정합니다. 단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 내용을 따르느냐,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13번. 빈칸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투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뒤에 선거 부분에 나올 내용인데 여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선거의 4원칙. 자, 1. 직접. 아니냐. 제일 먼저는 보통이죠, 보통.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2. 평등. 3. 직접. 4. 비밀. 이게 선거의 4원칙인데, 자, 보통은 뭐죠? 보통 선거는 누구나죠? 그다음 평등은 가치예요. 투표의 가치. 그다음 직접은 대리나 간접 안 된다. 그다음 비밀은 공개 금지죠.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있는데, 자, 평등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평등은 가치의 평등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 2대1의 비율로 획정을 해라, 이런 그 명령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인구가 10만이고 여기가 3만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의 한 표는 3만 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표는 10만 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3.3배 정도가 더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대1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냐? 여기를 좀 쪼개서 뭐 4, 8, 뭐 아니 4.5 대 7.5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 명령이에요. 투표의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1대1을, 물론 1대1이 제일 바람직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여지를 두기 위해 여기까지는 봐주겠다. 이게 2대1인 거예요. 원래 옛날엔 4대1이었어요. 4대1이었다가 그 다음에 3대1이었다가 일단 지금 2대1이 된 거예요.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자, 이게 평등선거입니다. 자, 보시죠. 자, 세 번째 줄 그러나부터 보시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 인터넷 투표에 대한 거예요. 무엇보다 모 원칙의 훼손이 우려된다. 투표 기록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자, 뭐 어떻게 돼요? 로그 기록이 남다는 거죠. 로그 기록이 남아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된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특정 집단의 경우 사실상 투표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자, 비밀선거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와, 주표가 아니고 투표죠. 대리투표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왜? 그 컴퓨터를 못하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멀리 있어서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챕터 2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